486번부터 볼게. 요거.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7은 0. 알파 제곱은 뭐야? 이항을 하면 4알파 마이너스 7이잖아. 저거 그대로 대입을 해봐. 대입하면 어때? 4알파 마이너스 7 더하기 4베타니까 4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7이니까 두근의 뭐야? 두근의 합. 얼만데? 두근의 합이? 4. 16 빼기 7이라서 9가 나오나? 맞냐? 9?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87. 자, 다 비슷해. 얘네들 다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식을 변형해갖고 두근의 합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얘도 일단은 근이 알파 베타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지. 베타는 굳이 뭐 대입하진 않을게.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쟤를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저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 제 3차잖아. 알파 쪽은 3차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변형을 한번 해볼게. 곱하면 세제곱이니까 제 앞에 거랑 똑같지. 그지? 이렇게 곱해도 똑같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곱하면 어때? 좀 다르지. 그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알파인데 저기에 뭐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알파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 뒤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플러스 2알파가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이제 0이니까 통째로 사라질 거고, 이렇게 남는 게 이제 2알파 마이너스 1하고 2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전개를 좀 하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 해서 두근의 합과 곱이니까, 곱이 얼마야? 곱 마이너스 3.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2. 합은 얼마인데? 합은 1.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13인가 나오겠지. 네. 다음 88.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대입을 해보면 알파 제곱에 2알파 빼기 4는 0이지. 그러면은 저기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4 플러스 알파로 표현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를 좀 그냥 쪼개면, 그럼 요게 이제 0되니까 결국 분모는 그냥 알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분의 베타인 거고, 옆에 것도 같은 거지. 베타분의 알파가 되겠지. 식 똑같으니까. 그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얘가 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능하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그치? 두근의 곱, 합. 곱이 얼마? 곱은? 마이너스 4. 합은? 마이너스 2. 그치?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 그래서 얼만데? 마이너스 3인가 나오겠지. 그치? 뭐 어렵지 않지? 다 똑같아. 이것도 있냐 혹시? 89? 있어? 없어? 없으면 패스. 있어? 자, 이것도 알파 베타라고 한대. 대입하면 알파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 근데 알파 5제곱, 4제곱, 세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알파 세제곱으로 좀 묶어봐. 그럼 알파 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쓸게. 일단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하는 것보다 애초에 그냥 질러놓고, 그러니까 얘로 질러놓고 그리고 맞추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저기서 막 암산하면서 생각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춰놓고 그러니까 맞춰놓고 아니라 질러놓고 맞추는 거지. 그치? 그럼 곱하면은 5제곱 나오고, 곱하면 4제곱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저기는 플러스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2 알파 세제곱이 있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가 또 0이니까 사라지면서 2알파 세제곱하고 베타도 마찬가지 2베타 세제곱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2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두근의 얼마? 합이니까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곱은 곱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은 곱하면 마이너스 3인가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다 비슷하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90번 마찬가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저기도 지금 마찬가지야. 알파 제곱으로 묶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로 일단 써보자. 그러면 곱하면 4제곱은 맞춰줬고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인데 저기 마이너스 6알파 세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여기 추가로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저기 9알파 제곱 있으니까 뭐야? 플러스 10알파 제곱이 있어야지. 맞아? 맞춰주려면 그 다음에 플러스 3알파까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 놈은 0이니까 없앨 수 있고 그 다음 이놈 다시 얘를 마이너스 3알파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에 똑같이 써볼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써볼게.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괜찮고 세제곱 괜찮고 곱하면 플러스 9알파 제곱인데 여기 10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맞춰주려면 알파 제곱이 있어야지. 그리고 플러스 3알파니까 딱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도 또 0이니까 사라지고 남는 게 알파 제곱 하나만 남겠지.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루트 알파 제곱 마이너스 루트 베타의 제곱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얘가 이제 제곱이 루트 안에 있다 보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가능성이 있잖아. 두 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확인 작업은 여기 두근의 합과 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두근의 합이 얼마야? 저 식에서 두근의 합 3. 곱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사실 곱만 보면 되는데 곱해서 음수 나왔다는 건 부호가 뭐 하다는 거야? 두 놈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란 얘기고 하나가 음수면 다른 건 양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 알파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알파로 나올 거고 얘가 양수가 되겠지.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제곱이 되고 만약에 알파가 양수라면 알파 그대로 나올 거고 베타가 그러면 음수란 얘기니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 값과 이 값은 어때? 같은 값이지, 그치?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뭐 상관없지 아무거나. 그럼 그냥 이걸로 볼게. 두근의 합이 얼마라고? 3이라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9가 되겠지. 됐어? 다음 94번. 제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인 정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래. 연속인 정수. 그러니까 한 근을 내가 알파라 하면 다른 한 근을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고 해서 2알파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 둘이 곱하면 이거는 이제 A분의 C니까 3K 마이너스 1이지. 이 둘이 연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K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지. 왜냐면 알파 대신에 이 K를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K 대신에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로 대입을 할게. 그럼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에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7알파 플러스 10은 0이지. 그래서 2하고 5, 10이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5로 나올 거고 이때 K 값은 얼마? 알파가 마이너스 2면 얼마인데?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면 얼마야? 1. 그 다음 마이너스 5면 얼마인데? 7이지 7. 뭐겠어 둘 중에? 7이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지? 7 답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도 다 똑같아. 이 94번부터 나오는 유형도 지금 95번도 똑같아. 이것도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연립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힌트가 좀 있지. 그러니까 또 다른 정보가 좀 있는데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맞아? 이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근이 4면 다른 근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4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이 근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건 그냥 예시잖아, 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며.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 근을 잘 몰라. 근이 뭔진 모르거든.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일 때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뭐야? 두 근의 합이지. 합이 무조건 뭐야? 0되겠지, 그치? 어떤 숫자가 나온 거 간에. 맞지?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할 수 있지.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어차피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 인수분해 때리면 k 값은 2 또는 뭐야?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돼.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 지금 모두 구하라 뭐 이런 말이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곱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곱이 음수, 그치? 확실하게 음수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치? 값은 모르지만 음수라는 건 알잖아. 그래서 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인데 이게 0보다 작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k는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k가 결정이 되지. 그치? 그 다음 97.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저게 성립한데 a, b의 곱을 구하래. 똑같아.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일단 전개해보면 얼마야? 첫 번째 식 전개하면 뭐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곱이잖아. 그치? 합은 얼만데? 합 a.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곱은 b.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식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식도 전개해보면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1이니까 사라지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2 그 다음 플러스 4b가 0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약분 때리면 a 빼기 2b는 0 나오지. 둘이 뭐 하면 돼 이제? 둘이 연립하면 되지.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해서 b 값은 2가 나오지. 그럼 a 값은 얼마야? b 값이 2라면 a 값은 4겠지. 4. 그치? 넘겨서 4가 되겠지. 그래서 a, b 곱하면 8인가 나오겠네. 그치?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 두 근의 합이 얼마? 합은 마이너스 4a. 곱은 얼마?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지, 그지? 이렇게 나왔을 때 쟤를 만족시키는 a, b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야? 뭐지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지, 그지? 대입하면 16a 제곱에 플러스 4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다 대입을 하면 얘가 이제 20보다 작아야 된다. 16a 제곱 더하기 4b는 24보다 작으니까 4로 약분하면 4a 제곱 더하기 b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a, b 순서쌍이니까 하나씩 생각을 해봐. 일단 기준을, 그러니까 뭐로 기준 잡는 게 좋을까? a야 b야? 뭐가 더 좋겠어? 기준 뭘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A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B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A가 낫지, 당연히. A 개수도 크고 제곱도 있으니까 얘가 훨씬 빨리 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 A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A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봐. 자연수의 처음 시작이 1이니까. A가 1이면 B가 될 수 있는 건 얼만데?
A가 1이면 B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A가 2면 돼야 안 돼? 2가 돼버리면 6을 이미 넘어가 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지, 그지?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저걸 만족할 때 제곱의 합을 구하래. 두근의 합 얼마? A 곱은 마이너스 2a네, 그지? 마이너스 2a. 이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얘가 이제 3이라고 했거든. 자, 이런 건 이제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제곱을 좀 한번 해볼게.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에 그 다음 2 절대값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절대값 베타의 제곱, 얘가 이제 9라고 나오는 건데, 맞지? 근데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어때? 같겠지 당연히, 그치? 뭐 의미 없잖아, 제곱할 거니까. 절대값이 딱히 의미가 없지. 그래서 베타 제곱도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이제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절대값 알파 베타로, 그러니까 합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알파하고 베타, 이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로 해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얘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총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총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양수, 둘 다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봐봐. 둘 다 양수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둘 다 양수라고 치면 얘 어떻게 나와? 알파, 얘가 베타로 나오지, 그지? 알파 베타로 나오지. 그럼 하나만 양수가 하나 음수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알파 베타야. 그럼 앞에 게 음수고 뒤에 게 양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야. 둘 다 음수면 알파 베타야. 맞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몇 가지로 이게 압축이 되냐? 결국 두 가지로 압축이 되지, 그지? 두 가지로.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두 가지로 알파 베타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가능성이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합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굳이 나눠서 쓰지 말고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요게 이제 9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놈들이기 때문에 이 놈들을 이용을 하려면 얘하고 얘를 다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이용을 해줘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이렇게 다시 변형을 또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가 a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2 곱하기, 자, 플러스 4a네. 얘가 마이너스 2a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a인데 a가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2a로 나오면서 곱해서 4a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9도 반대로 이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정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해보면 8a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9 또는 1로 나오는데, a가 뭐라고? 양수라고. 1이겠지. 됐어? 그럼 a가 1. 그럼 a가 1인 상태에서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찾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랑 같으니까 얘가 a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2a니까 4a 해서 1 대입하면 그냥 5라는 값이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500번. 자, 이것도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그 전에 일단 밑에 있는 식부터 살짝 정리를 좀 하면, 알파 베타로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그 합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나오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두근의 합과 곱으로만 다 이루어진 식이 나오니까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이지. 그 다음 곱은 a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요 두 개를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a가 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쓸 수 있지, 그지? 그치? 알파 베타는 그대로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그 다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 그 다음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네. 정리 계속하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7a에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1, 2하고 4, 1로 가능하네. 그래서 a 값은 4 또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뭐겠어 둘 중에? 4. 왜? 0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푼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범위에 맞는 값을 찾아줘야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0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봐.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2a 플러스 1이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 상태로 또 대입을 해볼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암산을 좀 가미해서 조금 해보자. 그 다음에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a에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6a 제곱에 요거는 다 계산했고 그 다음에 2a 사라지면서 더하기 5a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0 나오네. 그럼 2, 3하고 1, 4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야 8에서 3 빼면 5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a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로 나오겠지. 둘 중에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지. 또 음수라고 가정하고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4랑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면 3분의 얼마? 3분의 8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 뭐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절대값이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냥 대입한 거야. 그리고 계산 쭉 한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좀 노가다 느낌이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다음 502. 자, 이 50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외워주면 좋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은데 지금 봐봐.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거든. 근데 이 알파 베타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저렇게 나왔대. 그럼 이 두 2차 방정식의 관계가 좀 있거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뒤집어지는 관계가 있어. 개수가 이제 그 가운데 x 개수 있지.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고 b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답이 그냥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알고 있으면 좀 좋긴 하거든. 물론 이건 이제 역수일 때만 가능한 거긴 한데 자, 해볼게. 원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식에서 근의 합, 두근의 합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a라 해서 마이너스 a로 나올 거야. 오케이? 요게 두근의 합이야. 근데 두근의 합이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a 값이 3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한 식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한 식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둘을 또 연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입한 거잖아. 대입하고 대입해서 연립했는데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이제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지. 얘가 여기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인데 근데 알파 베타를 우리가 2분의 1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2는 마이너스 B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잖아. 됐어? 그래서 원래 푸는 방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앞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식을 만들어주고 뒤에서도 마찬가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A, B 미지수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원래 방법이고 그 중에서 이렇게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과 원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의 그 관계가 이 계수가 뒤집어지는 관계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란 얘기야. 계수가 뒤집어진다고. 되냐?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긴 해. 이 역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잘 나오는 편이라서 알고 있으면 바로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거든. 그리고 이게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너네가 3차 방정식도 배울 텐데 배웠구나. 이미 했지. 안 했냐? 안 했다고? 했을 텐데? 3차 방정식 안 했어? 여러 가지 방정식 안 했어? 아직 안 했냐? 그거 좀 있으면 할 거야. 이거 바로 다음 단원에 있을 거라마? 그래서 이거 다음 단원에 있겠다. 이거 다음 단원에 있어네. 아무튼 그 단원에서 3차 방정식을 너네가 배울 거거든. 그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 이걸 근으로 갖는 어떤 3차 방정식이 있고 이거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그 3차 방정식은 요 원래 3차 방정식의 그 계수를 뒤집어 놓은 그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건 좀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좀 좋아. 그리고 당연히 이 풀이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1순위는 이 풀이야. 요 풀이가 일반적인 풀이기 때문에 이 유형의 일반적인 풀이니까 이걸 먼저 숙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거 먼저 숙지를 다 해줘야 돼. 이 풀이 먼저. 다음 3번 같은 내용이야. 이것도. 자, 이것도 앞에 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이 얼마야? 합 A 곱은 B 그 다음 거의 합은 2A 플러스 3이지. 맞아? 그리고 곱은 B 플러스 6이지. 이렇게 4개의 식이 나오잖아. 이걸로 적당히 연립을 하는 거지. 일단 요놈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의 전체 뭐야? 제곱과 같으니까 그대로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대입을 하면 B제곱 우변 넘기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이야. 그래서 3하고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B 값이 3이거나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B가 문제에서 뭐라 했어? 음수라 했지, 그치? 그래서 얘 버리고 요 놈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가지고 또 변형을 해볼게. 얘 곱셈 공식 변형을 가지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2A 플러스 3. 그러니까 너네 이거 저 문제 풀 때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 알잖아 이미. 그치? 그러니까 이걸 근데 매번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난 지금 너네가 오답을 해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걸 매번 쓰고 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매번 안 써도 돼. 암산이 되는 경우는 그냥 해버려도 된다. 근데 나는 그게 좀 잘 안 돼. 암산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싶으면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맞아? 맞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으면 굳이 이 식을 매번 쓸 필요 없다고. 이해하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암산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난 암산이 조금 약한데 그럼 나 그냥 매번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난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 거고, 알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가 a 값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세제곱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네.
그다음에 505.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중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방금 했던 거잖아.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니까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이라고. 몇 번이니까? 4번이 답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좀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긴데.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일반적인 풀이부터 연습은 해야 되니까 요것도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두 근의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계산하면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식이 나오지.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해버리면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b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합과 곱을 아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그지? 2차 방정식의 작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일단 최고차 한계수는 x제곱, 그러니까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이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합이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합이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려면 플러스 b분의 a지. 맞지? 그냥 부호만 바꿔서 쓰라고, 똑같이. 최고차 한계수를 1로 일단 맞춰준 상태에서. 그리고 곱이 b분의 1이니까 어떻게 뒤에? 플러스 b분의 1이 있으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해놓고 최고차항에 이제 b를 곱해서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로 맞춰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맞겠지. 그 다음 6번.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저거를 근으로 하는 x제곱 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합이 얼마? 합은 2,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알파, 일단 두 분의 합을 좀 계산해 볼게.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얼마야 계산하면? 이거 통분을 해야지.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뭔데?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지. 바로 할게. 합차, 그지? 합차. 그리고 분모 전개하면은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 그지? 이렇게 분의 위에 거는 2 마이너스의 곱셈 공식 알파 베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럼 이제 합과 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요거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의 4 플러스 4가 되겠네. 분모 얼마? 분모 마이너스 3이지. 분자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6. 얼마야? 2 나오네, 2. 합이 2란 얘기지. 좀 복잡하긴 했어도 합은 깔끔하게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을 곱하면 1 마이너스 베타랑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버리면 되니까 전개를 좀 해보면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베타. 여기다가도 그대로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됐어? 그러면 합이 이렇게 나오고 곱이 이렇게 나왔대. 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일단 뭐부터 쓰라고? x제곱부터 쓰라고.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라고 하면 되지. 방정식 찾는 거니까 는0 써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곱해? 3.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뭐 이게 답이겠지. 다음 7번. 7번은 이거를 너네가 맞출 수가 없다, 이거. 응? 못 맞춰, 이거. 이거 맞았으면 베낀 건데. 이거 못 맞춰.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걸로 찍을 수는 있긴 해.
아, 그걸로 찍을 수 있긴 한데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씨. 잘 봐. 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로 내가 구분을 하는 거야. 이건 너네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맞았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의심을 하기 힘들겠지, 그지? 예를 들어 객관식 같은 거는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건 내가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얘는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찍어서도 맞출 수 없는 문제들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를 맞았을 때는 이제 당연히 내가 이제 의심이 좀 많이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너네가 베끼는 게 다 걸린다고, 어찌됐건. 너네가 어떻게든 베끼는 게 걸릴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 베끼지 말라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찍을 수가 있냐면 여기 몇 도 같냐? 에? 90도 그치, 90도 같이, 그치.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긴 해.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가 90이고 여기서 수선 내린 그림은 이미 배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미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왠지 90일 것 같은데 하고 풀어오면 맞긴 해. 그렇게 하면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찍어서는 맞출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여기가 왜 90인지는 당연히 모르잖아, 그지? 그거는 모르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그걸 좀 알려줄 건데 아직 안 배웠어, 너네가 이거. 얘기를 내가 했나? 안 했겠지. 너네 이 원이라는 거에서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쳐볼게. 여기 뭐야? 이름이 뭐야? 이름. 중심각이지, 중심각. 맞아? 원의 중심에서 이제 각을 잰 거라서, 그지? 중심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중심각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건 우리가 배웠어. 근데 이제 나중에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울 거야, 이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점을 여기다가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AP랑 PB가 이루는 각, 요거, 요 각의 크기,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알고 있냐 혹시? 모르지? 원주각이라고 해, 원주각. 그러니까 원주에다가 이제 각을,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각을 만드는 건데 이게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각과 원주각의 그 관계식이 있어. 뭐냐면 중심각의 반이 원주각이라는 관계식이 있어. 이건 나중에 그 2학기 때 배울 거야. 중3 2학기 때 나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외워. 요거 어차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건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외워주면 되거든. 근데 당연히 같은 뭐에 대한 호, 그치?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 원주각의 관계식이 2분의 1인 거야. 아무렇게나 막 그었을 때는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이런 관계식이 있어. 그래서 이 원주각이 조금 내 보기가 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중심각 같은 경우는 중심이 딱 정해져 있잖아, 하나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하나만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부채꼴 하나만 나오는데, 근데 원주각 같은 경우는 원주 위에 점이 이게 하나인가? 아니잖아. 점 되게 많잖아. 점 여기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같은 호라고 쳤을 때 이렇게 이어서 만든 각,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의 반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원주각 같은 경우는 그림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기가 좀 힘들긴 해, 중심각보다. 근데 어찌됐건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 원주각의 그 관계는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런 관계식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그냥 기억해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봐. 자, 여기가 C하고 D가 있다고 쳐볼게. 자, 그럼 이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몇 도야? 180도지, 그지? 그럼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겠어? 90도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90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라고 얘기해. 어떻게 그어주든 간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선분 AB가 뭐라 했어? 아니 그 AB가 뭐래? 지름이래, 그치? 지름. 그러니까 지름에 대한 뭐야? 원주각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몇 도라고? 90도라고, 90도. 오케이? 그럼 여기가 90도인 게 확인이 됐으면 여기 수선 내려서 90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 나왔지, 그지? 그 닮음에서 했던 그림이잖아. 그래서 pH가 문제에서
3이라고 했네. 3이라고 했고 AH는 알파, 그 다음 BH가 베타, 그리고 AB가 뭐래? 8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여기서는 써먹을 수 있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 얼마야? 이건 얼마야? 일단 8이야. 알파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 얼만데? 그치. 근데 뭐랑 같아? 알파 베타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알파 베타는 9라는 게 나오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또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 찾는 거야. 그럼 요 두 근의 합을 또 구할 수 있지, 그치? 합. 두 근의 합은 더한 거의 제곱 64 마이너스 2ab니까 18에서 46으로 구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서 81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합이 이렇게 곱이 이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46x 플러스 81은 0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최고차 한계수는 1로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쓰면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6이고 B가 81이야. 그래서 A 빼기 B는 얼마? 마이너스 127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저 원주각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은근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거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일단 좋아. 좋아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지. 508번. 508. 자, 이것도 똑같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 관계에선 뭐야? 저 계수에선 마이너스 A 플러스 2겠지. 합은. 그래서 알파 플러스 A는 어이쿠야. 알파는 A는이라고 할까? A는 3 마이너스 알파라 쓸 수 있지. 그치? A 넘기고 저거 다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과 알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B니까 알파가 B랑 같다라는 식이 또 나오지. 두 개 나왔지.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베타 더하기 3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고 식 하나 또 나왔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 3베타지. 이게 마이너스 A랑 같다라는 네 번째 식이 나왔지. 자, 이 네 개 뭐 하면 돼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네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그지? 연립하면 되겠지. 우리 알파랑 베타 찾고 있는 거야, 그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를 찾으려면 여기다 넣자, 이렇게. 그러면 3베타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라서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하나 또 나오고 그 다음 B 대신에 알파 그대로 대입을 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연립을 하면 되지. 더해봐. 그러니까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야? 얼마? 4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8.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는 베타가 마이너스 2면 알파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이걸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냥 두 근의 합 구해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P는 얼마? 마이너스 5. P 얼마? 5. 곱은 Q잖아. 곱하면 얼만데? 6이지.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11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12? 네.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풀어갖고 저렇게 두 개의 근을 얻었대.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뭔가 잘못됐지? 어디가 잘못됐어? 마이너스 AC 부분이 잘못됐지. 4가 빠졌잖아, 그지? 그래서 4가 빠진 상태로 근의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라고 한 건데
근데 얘가 이제 공식을 잘못 쓴 거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공식 그대로 해서 두근을 일단 더해볼게.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니까 이 잘못된 공식의 이 상태 그대로 두근을 더해보면 얘가 이제 일단 마이너스 1이지. 두근 더하면 마이너스 2랑 1 더하니까 계산하면은 뭐 나와? 더하면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b는 a라는 게 나오겠지. 요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식을 가지고 두근을 곱해볼게.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곱하면 얼마야 보면? 4a 제곱 분의 분자는 얼마? 마이너스 요렇게 나오지. 맞아? 그 b제곱 사라지고 a로 약분하면 4a분의 얼마? 얘가 마이너스 2잖아. c는 얼마야? 마이너스 8a겠지. 됐어? 그럼 이제 요거 대입하면 a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a가 0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a 다 까면 요런 식이 나오지.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이겠지.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야? 뭐 찾고 있어? 두근의 곱 얼만데? 마이너스 8이지. 다음에 15.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합이 오고 곱이 마이너스 2일 때 저거 구하래. 자, f 알파는 0이 이거는 성립하는 식이지. 물론 베타를 대입해도 성립은 하겠지, 그지? 일단 f 알파는 0이 일단 성립을 하는 거야, 무조건. 자, 얘가 성립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f 3x-1은 0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잖아.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 요 3x-1이 통째로 뭐가 되면 성립한다고? 알파가 되면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1 넘기고 3 나눠주면, 맞지? 이렇게. 그러면 한 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뭐겠어? (3분의 1) 베타 플러스 1이지. 베타는 굳이 안 쓴 거지. 똑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성립하겠지. 그럼 이제 이게 두 근이니까, 이놈의 두 근이니까 이거 곱하라고. 곱하면 얼만데? 곱하면 9분의 얼마?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지. 그래서 대입을 좀 하면 9분의 얘하고 얘는 다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5 더하기 1에서 9분의 4가 나오겠지. 됐어? 어렵지 않지? 자, 16번 마찬가지야. 자, 이 첫 번째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 그러니까 f2-3알파는 0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베타를 대입해도 마찬가지 성립을 하고, 맞지? 이때 뭐라 했냐면 f4x는 0의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근이 되려면 4x가 뭐가 돼야 된다고? 통째로? 2-3알파가 되면 된다고. 지금은 그냥 알파가 아니지. 요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야. x는 그러면 4분의 2-3알파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이제 이놈의 근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근은 뭐라고? 4분의 2-3베타가 된다고. 그럼 다 구했지. 그럼 이것도 곱하래. 곱하면 얼만데? 16분의 위에 거 전개하면 4-6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알파 베타가 되겠지. 대입하면 끝이잖아. 얼마야? 16분의 4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16분의 7이겠지. 됐어? 그다음에 22.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걸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해서 저걸 구하래. 자, 두 근의가 아니라 봐봐. 이게 성립하고 f 베타는 알파 베타가 성립을 하지. 맞지? 이게 성립하잖아.
자,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은 얼마야? 저기서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라고? 6이라고. 그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지. 가자. 그럼 너네가 이제 이 식을 보고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fx는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근이 뭐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파하고, 그치?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은 F알파는 마이너스 6이 성립한다며.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알파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건 이게 근이란 얘기잖아. 베타도 마찬가지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6을 넘겨서 요 놈을 내가 fx 플러스 6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미리 나와 있는 게 또 있어. 이 방정식의 근도 뭐야? 알파 베타래. 맞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얘도 2차식이잖아, fx가. 그러니까 얘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고, 얘 2차 방정식의 근도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식이 어때? 같은가? 두 식이? 많이 들어봤는데. 두 식이 두 마리 치킨. 호식이구나. 호식. 두 개 같아, 이게? 같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이제 어떤 근이 3 또는 2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는 같냐면 이 2차 방정식 근이 같다고 했을 때, 근이 똑같다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뼈대는 같아. 뼈대는 같아. 뼈대는. 근데 뭐는 다를 수 있어? 개수는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이 같다라는 건 뼈대가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일단 이 두 놈의 근이 같으니까 fx 플러스 6이라는 이 2차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이라는 뼈대는 같은데, 근데 최고차항 개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달라봤자 최고차항 개수만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미지수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또 뭐라 했냐면 f0이 6이라고 나와 있지, 문제에서. 그치? 그럼 x에다 뭐 대입해?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지, 그치? 0 대입하면 얼마야? f0은 6이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12는 0,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a가 되면서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다시 a에다 마이너스 2를 다시 대입하고 정리를 좀 하면 fx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그리고 여기 있던 6을 반대로 넘겼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다시 이제 fx라는 식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냐?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f 마이너스 1 구하래.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8이 되겠지. 됐어? 자, 23번 같아.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자, 얘도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왔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어떤 2차식 px가 p알파는 베타가 성립을 하고 p베타는 알파가 성립을 한대. 이게 성립한대. 이때 px를 찾고 있는 거야. 우리는 px의 2차식을 찾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px는 뭐 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지, 얘는. 왜냐면 여기가 정확히 상수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알파일 때 알파도 아니고 베타일 때 베타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할 거냐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1이지, 1. 그치? 그럼 여기서 알파는 내가 뭐라 쓸 수 있어? 1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고, 베타는 뭐라 쓸 수 있어?
1-알파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베타를 내가 1-알파로 쓸 수 있고 여기 알파를 1-베타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베타잖아. 여기 상수고.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걸 뭐라 쓸 수 있어? PX는 뭐? 1-X, 그치? 이거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대입하면 나오니까. 됐어? 그러니까 조금 변형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여기서 1-x도 이제 또 넘겨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이 얘 말고도 얘가 또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의 기본적인 뼈대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A를 끼워 넣고 식을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근데 PX의 최고차항 계수가 뭐래? 1이라고 나왔지 지금은. 그치?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돼야 돼. 그치? 그래야 여기가 1 될 테니까. 맞지? 그래서 2분의 1 대입을 해봐봐. 전개를 좀 하면 요건 넘길 거야. 일단 2분의 1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고 얘네들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라는 식이 나오겠지. 요게 px야. 됐어? 오케이. 그 다음 25.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나왔대. 이때 실수 AB의 합을 구하래. 이런 거는 이제 식의 형태를 보면 일단 실수 AB라고 했잖아 지금. 개수에 A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가 실수라고. 얘네들도 앞에 것도 다 실수잖아. 그지? 그럼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한 근은 이거의 켤레로 나온다라는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모가 보통 좀 그러니까 분모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거나 I 앞에 부호가 바뀌는, 그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허수 부분을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분모 때문에.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먼저 좀 해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모 얼마? 분모 2분의 b 마이너스 1하고 b 플러스 1의 i지. 그냥 전개니까 빨리 할게. 자, 그럼 이게 하나의 근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뭐라고? 2분의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i라고.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지. 두 근의 합은 얼마야? 합은 4인데, 그치? 요 식에서는 얼마? 합은? b-1이지. 맞아? 더하면은 이거 사라지면서, 그치? 그리고 이제, 2분의 2b-1이니까, 그치? 이 약분에서 b-1이지. 그래서 b값 얼마? 5라고 나오겠지. 그치? 그럼 b가 5면 정확하게 근을 구할 수 있지. 여기다 5 대입하면 4고 얘는 6이니까 2로 약분하면 결국 근은 2 플러스 3i 또는 2 마이너스 3i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얼마야? 곱하면 13. 얘가 이제 a가 되겠지. 그치? a분의 c 해갖고. 그래서 a, b 다 구했지.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18이 답이겠지.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까 내가 그 역수를 근으로 하는 그거 있잖아. 그 내용이랑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n분의 1, n분의 1, 역수네 라고 했는데 m하고 n이 근이야? 아니지, 개수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이랑은 다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일단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래. 자, 문제 잘 뒤져봐봐. 잘 뒤져보면 mn이 뭐가 있어? 실수란 말이 있지, 그지? 그러면 다른 근이 뭐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m 구했어. 얼마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m 값은 얼마? 2.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얼만데?
5 나오네, 그치? 1 플러스 4니까 5 나오겠지. 그래서 뭐 mn 다 찾았어. 그럼 결국 2분의 1 과 5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두 분의 합이 얼마야? 이거 합 얼만데? 10분의 얼마? 7이지. 그럼 저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10분의 a니까 a 값 얼마? 마이너스 7이겠지, 그치? 그 다음 두근의 곱은 10분의 1.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은 10분의 b. b 얼마? 1이겠지. 그래서 b 빼기 a는 8이지. 29. 자, 이 다음 식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mn의 합을 구하래.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9래. 뭐야? f 2는 9 맞지? 이거 이렇게 끊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그래? 그 다음 실수 a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3i래. 그치? mn이 또 뭐라 그랬어? 실수라고 했지, 그치? 그럼 또 다른 근 뭐라고? a 마이너스 3i라고. 맞아? 두 근의 합 얼마? 2a, 그치?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2a. 두 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9겠지. 맞아? 이렇게. 그럼 FE가 9래매. 그럼 2 대입하면 어때? 4 더하기 2m 더하기 n은 9거든. 그러면 2m 더하기 n-5는 0이라는 식이 나오지. 근데 m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2a라고 구해놨고 n 값은 a제곱 플러스 9로 구해놨으니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5는 0 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지, 그치?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의 뭐야? 제곱은 0이니까 a 값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찾고 있는 게 mn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5가 되겠네. 아이고야 13이네. 맞지? 2니까 대입하면.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9.